안녕하십니까, 정매트 거정우입니다. 원장님이 이제 얼굴 성형도 하시는데 전신도 다 하시잖아요. 저 성형외과 자체가 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바디, 가슴 성형에 대한 오해도 풀고 여러 가지 Q&A 좀 진행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가슴 성형하면은 티가 많이 날 것 같다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참 알고 보면은 슬픈 얘기 중에 하나인데, 가슴이 조금 있는 분이 가슴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티가 거의 안 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가슴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확대술을 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보형물이 조금 만져지죠.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보형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보형물의 촉감이 만져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본인의 체형과 맞는 크기를 적절한 공간을 만들어서 넣었을 때는 그래도 그런 티가 나는 걸 최소화할 수는 있죠. 그리고 티가 난다는 게 정의가 이제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딱 봤을 때 티가 난다, 이거는 좀 최악이죠. 봤을 때는 저게 자연산일까 어쩔까 모르는데 만져보면 안다, 이게 사실은 보통일 경우거든요. 그 촉감이 아주 나쁘지 않다면 그 정도는 저는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반인 분들은 그게 수술한 가슴의 촉감인지 자연산 가슴의 촉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자기 체형에 맞는 크기에 불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욕심인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피트니스 선수분들을 좀 많이 수술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피트니스 종목 중에 비키니라는 종목이 있나 봐요. 굉장히 가감하죠. 이 보형물 크기가 이미 350인치, 60인치 그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굉장히 컸거든요. 가슴이 이미 큰데 자기는 더 커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왜냐면 거기서 더 부각돼야 되니까. 촉감은 사실 그때도 이미 안 좋았어요. 보형물이 너무 많이 만져지는 상태죠. 왜냐면은 운동 그렇게 하시면은 당연히 근육은 커지지만 체지방률이 엄청 떨어질 테니까 덮고 있는 조직이 거의 없으셨죠. 그러니까 보형물이 만져지는데 그래도 난 괜찮다, 촉감은 안 중요하다, 무조건 크게 해달라, 이랬던 분이 있어요.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보통의 경우라면은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보형물 사이즈를 어떤 사이즈를 넣을 것인가는 요 폭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폭.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보형물의 지름, 그거보다 보통 0.5에서 1cm 정도 더 넓게 박리를 하니까, 더 박리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이제 체형이 완전 마르시고 요것도 너무 좁아, 그런 분이 나는 무조건 크게 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촉감은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게 수술이 통증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옛날의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꼭 옛날은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겨드랑이로 절개를 해서, 수술기구 중에 진짜 주걱처럼 생긴 기구가 있어요. 그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에 넣어서 근육을 다 찢는 거죠. 찢어서 공간을 만들고 보형물을 넣고 딱 끝내는 거예요. 수술도 금방 끝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혈이 좀 덜 되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구축이 오거나 그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수술하면요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환자분 얘기를 직접 제가 경험해 본 걸 들어보면 출산할 때보다 더 아팠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정도 통증은 아닐 것 같아요. 개인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혈의 여부가 이제 통증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다 지혈을 하면서 내시경을 보든 아니면 밑선으로 하면 밑선으로 보면서 지혈을 하면서 수술하니까 그 정도 통증은 아닌 것 같아요. 듣기만 하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괜히 얘기했나요? 설명을 하려면서 이제 가슴술을 고민하셨던 분들이 점점 안 하는 쪽으로 얘기되는 거 아닌가? 성형 중에 만족도 제일 높은 100% 1등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슴 수술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확대술과 축소술. 둘 다 만족도는 거의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확대술은 진짜 거의 뭐 100% 가까운 수준이고, 축소술은 가끔 이제 흉터 때문에 불만을 좀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축소술도 만족하는 이유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커서 내가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경우 많거든요. 엄청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확대술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보통 많이 하니까, 이분들은 없던 게 생겼잖아. 너무 좋아하죠. 가슴도 재수술 많이 하시죠?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넣는 이런 보형물도 있잖아요. 저 보형물이 물론 이제 신형도 나오고 뭐 하겠지만, 저게 터져도 어디 확 퍼지지 않아요. 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저 안에 물질이 그대로 있어요. 코에시브 겔이라고 해서 어디 잘 안 퍼져요. 저것도 그 사이에 더 좋아졌고, 두 번째는 수술 방법들도 좀 많이 더 좋아졌고, 그래서 재수술이 많은 이유가, 옛날에 수술했다가 이제 구축 온 환자들, 최근에 수술하고 재수술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보형물 회사들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보형물이 좋아져서 구축이 안 온다. 솔직히 말하는데 수술 잘해주면 보형물은 그닥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 수술이라는 게 보형물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방 이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죠. 어떤 게 더 좋은? 그러면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 보형물을 우리가 250cc를 넣는다, 한쪽에 만약에. 그럼 지방도 250cc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 250cc가 한쪽에 나오려면은 양쪽 다 하니까 500cc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방을 실제로 몇 cc 뽑아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방을 뽑아서 그걸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뽑아서 원심 분리를 돌리면 밑에 이제 뭐 혈소판이라든지 적혈구라든지 이런 혈액세포가 가라앉고 지방이 중간에 있고 맨 위에 오일이 뜨거든요. 중간 얘만 채취를 하고 나머지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 채취된 거가 500cc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1000에서 1500cc 정도는 지방을 뽑아야지 250cc씩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사람이 뚱뚱해야지. 또 하나는 지방 괴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대용량이 들어가면 가운데 부분은 혈액 공급을 못 받아요. 왜냐면 혈관이 자라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얘는 혈액 공급을 못 받고 오래 있다 보면은 그냥 썩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가슴 딱딱해지고 열 나고 고름 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형물 수술은 했다가 딱딱해졌다든지 구축이 왔다든지 모양이 마음에 안 드든지 제거하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좀 가역적인 수술이거든요. 리버서블한 수술인데 이거는 이리버서블이에요. 비가역적이에요. 지방 괴사가 와버리면 이제 옛날 가슴으로 못 가는 거예요. 가슴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윗가슴 볼륨이 조금 떨어져서 아쉬울 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를 보형물로 또 교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정도만 지방 이식을 좀 해서 보완하는 정도. 그런 정도는 저도 찬성이고, 개인적으로는 가슴 수술을 하는데 지방 이식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저는 조금 반대긴 합니다. 그걸 하는 선생님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지방 이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보형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수술을 하신 분들이 수술 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원장님 말 잘 들으면 됩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에 대해서 이것저것 그냥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요. 여기저기 영상에 좋은 얘기들 많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 근데 가슴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콤플렉스인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날씬한 게 아무래도 좀 트렌드다 보니까 날씬하면서 가슴 볼륨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상 한국 여자로서는 거의 쉽지 않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에 대해서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면 병원에 가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족대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